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 뒤에서 생각한 건데 저희 학원 이름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난 건데 미래 보험인이 되실 여러분들 네, 환영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는 2차 책임근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강효선이라고 해요. 네. 업무 한지는 저는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업무 한지는 한 14년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 한지는 올해 19년도 되면 이제 3년차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만큼이나 이제 저도 땀 흘리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또 잘 올해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네, 또 아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네, 좀 이럴 때 좀 민망한데. 네, 아무튼 저희 과목이 조금 이제 어렵다고들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나중에 분명히 아실 텐데 저희 과목은 빠른 시간 내에 정복이 가능한 과목이고요. 공부하실수록 득점이 좀 많이 되는 과목이라서 다른 과목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친구가 되는 효자 과목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거는 일단 저희 배상 책임이 어떤 건지 뭐 수업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간단하게 책임보험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 그래서 어떤 그 공부 방법을 취하는지 또 어떤 걸 배우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조금 기출이 사실은 좀 제일 어려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니까 기초만 튼튼히 하셨으면 어렵지 않은 과목인데 좀 올해 커트라인도 되게 높았고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좀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1월 달 강의 계획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이제 지내시다 보면은 일상생활 중이라든지 본인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는 내가 사망을 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 다치게 되거나 내가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런 걱정들 많이 있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그런 리스크를 보험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 소액의 보험료를 내놓고 나중에 보험금으로 받고 이런 굉장히 좋은 제도가 바로 이 보험 제도고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보험자랑 피보험자라는 사람만 좀 이렇게 보시면 나와 보험회사의 관계예요. 지금처럼 내가 암에 걸릴 걸 대비해가지고 보험회사에다가 보험 계약을 통해가지고 가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고 그럼 내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여기 제3자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과실로 혹은 내 일상생활 중에 혹은 내가 경영을 하는 사람, 내가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이러면 일상생활 중에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의 부주의라든지 나의 과실로 제3자라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것도 리스크가 되잖아요. 그럼 평소에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뭐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내가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피해자한테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다가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보험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과목은 보험자랑 피보험자의 과목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건 제3보험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보시면 나와의 보험회사의 관계니까 약관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 3보험 책은 다 약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 과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근거는 바로 법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건 뭐냐면 법률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가해자, 즉 피보험자가 어떤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험금으로 지급을 받는지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을 하나를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보험처럼 약관의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돼요. 자, 말씀드린 걸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배상 책임, 내가 부주의라든지 나의 과실, 나의 고의로 잘못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원상복귀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민법에는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750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근거는 뭐 기본적인 거 딱 하나고요. 이 외에도 뭐 민법 중에서 내가 이제 법적 책임을 지는 이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이 법률적인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변호사 시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엄청 자세한 뭐 법리라든지 막 이런 뭐 법적 성질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시는 과목은 아니고 어느 정도 뭐 그냥 약술할 정도의 그런 깊이까지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업 중에 영업 활동 중에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죠. 그
며칠 전에 그 강릉 펜션에서 그저 가스 사고 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펜션 주인이 영업 활동 중에 발생한 리스크잖아요. 거기는 보험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펜션 주인이 다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험제도라는 게 있었으면, 보험을 가입을 했었으면 훨씬 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용한 이 보험제도를 배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이제 개인이 활동하다가 뭐 내가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다가 우리 강아지가 다른 사람 물면 그것도 내 일상생활 중에 리스크인 거고, 그죠? 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그것도 내 일상생활 중에 리스크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 보험 상품을 통해서 다 리스크를 전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이 사업주의 영업활동 리스크 그리고 이 개인의 일상생활 리스크를 배우게 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이 사업주의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이 리스크를 가지고 이 여러 보험 상품들을 주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의 일상생활은 그 거의 뭐 간단한 내용이라서 주로는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는 약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들을 바로 보험이라는 제도로, 그래서 뭐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 체계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금전 손해를 입히게 되면 나의 재산상 손해가 감소가 되니까 그 손해를 복구하려고 평소에 가입해놓은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으로 받으면 나의 재산이 다시 복구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배상책임보험이에요. 아까 제3자가 하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의 이제 학습 범위가 되겠죠. 저희는 크게는 안에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과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책임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이래서 사실은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뒤에 책임보험이에요. 근데 앞에 근로자가 붙은 거죠. 그러면 왼쪽에 배상책임은 그냥 불특정 다수, 누가 될지, 피해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죠?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은 피해자가 근로자가 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배상책임의 이 체계라든지 법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 뒤에 근제 파트는 뭐 양도 되게 적고 더 재밌는 과목이 사실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민법 750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런 755조부터 60조 뭐 이런 내용들 조금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특별법들이 있어요. 민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보하는 보험 상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이 돼요. 뭐 가스 배체, 화재 배체 전부 다 뒤에 배상책임이라는 게 붙죠. 그러면 나를 보상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남 다치게 했을 때 보상이 되는 이게 배상책임 보험인 거죠.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책임보험들의 약관들이 있는데, 이 영업배상 책임보험보다는 이 근제보험 약관은 정말 심플해가지고 공부하실 거 별로 없어요. 자, 이 과목 두 파트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공통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경우에 피해자한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왜 져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되고요. 그 경우에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면 어떤 근거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를 아실 수 있게 돼요. 우리 보험금 청구한다고 돈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거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막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뭐 배우시냐면, 아까 내가 남 다치게 하면 금전으로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배상을 해줄 건데가 남겠죠. 그러면 그 피해자의 손해액을 우리 손해사정사가 일단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결국 보험회사에서 최종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아까 말씀드린 피보험자한테 줄 수 있는지까지를 배우시게 돼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자, 기출을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1종, 뭐 2종, 3종, 4종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던 것이 이게 통합이 된 지가 벌써 5년이 이제 넘었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내년 되면 6회차가 돼요. 그러니까 기출이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사실은 나올 만한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좀 세부적인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번에 시험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문제가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는 이제 우리 시험은 약술, 막 장황하게 쓰고 이러는 서술형 말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을 쓰는 약술형 문제와 그다음에 사례형은 아까 말씀드린 이 보험금을 그래서 보험회사가 얼마 줄 건데 요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게 바로 사례형 요 두 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크게 문제를 보니까 한 7문제, 8문제 정도가 크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요 90분 안에 7, 8문제 이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회나 두 번째 회는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죠. 출제자분들도 어떻게 낼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3회째부터는 이제 체계가 좀 잡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사례형이 조금 많이 나왔다가 뭐 살짝 반대로 뭐 약수령이 많이 나왔다가 하는데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문제는 크게는 7문제인데 실질적으로 풀어야 하는 세부적인 문제는 총 10문제, 11문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기출에는 더 많이 나왔어요, 문제가. 13문제가 총 나왔어요. 크게는 8문제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소문항이 13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올해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시간이 촉박한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지만 이 지문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읽고 바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읽고 또 그 개념이 뭔지를 생각까지 해가지고 써야 되다 보니까 또 답안을 어떻게 쓸지까지 구성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 부족 때문에 못 푸셨던 분들도 많고 대신에 좀 기초 이론을 튼튼히 하셨던 분들이면 이게 문제는 길었지만 묻는 핵심은 정말 심플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을 잘 쓰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그 합격자분들 다 보니까 점수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제가 누누이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기본 이론 튼튼히 한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했던 부분은 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론까지 알아야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보험 약관적인 부분, 그리고 나서 이게 다 검토가 되면 마지막으로 보험금 산정까지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뒤에 이제 그 그림 보시면 그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약술 배점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55점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좀 주요했던 것이 5월 달부터 사실은 제가 약술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저희 학원생분들은 약술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도 모의고사 시키고 가고 약술 쓰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또 뭐 거의 다 뭐 학원 강사분들이 다 예상하셨겠지만 또 예상했던 부분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좀 고득점 많이 하셨던 과목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기본 핵심을 요하는 문제. 요거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것 같아요. 요 한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공부하실 거지만 뭐 가스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돈을 보험회사에서 얼마 줄 건지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예전에는 단순 보험금을 산정하세요라고 물었다면 지금은 보험 약관에 왜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약관의 가스 사고는 뭘 얘기하는 건지 정의라든지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쓰고 나서 다 해결이 되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보험금을 얼마 줄 건데 하는 이 한 방에 다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 3문제씩이 있다 보니까 아까 13문제씩이나 나오게 된 거죠. 뒷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와 관련되는 보험 약관의 개념이라든지 뭘 보상하고 뭘 보상하지 않는지를 다 쓰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험금을 산정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어려워하셨을 뭔가 다 영어로 나왔어요. 이거 다 해석하면은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 이게 다 필요 없는 부분 X표 하면은 사실 핵심 내용 몇 줄 남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 나오니까 제쳐두거나 이제 멘붕 빠지게 되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안 보던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술도 기존 같았으면 뭐뭐에 대해서 그냥 약술하세요 10점, 5점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문제 같으면 10점짜리를 또 2문제로 또 쪼개가지고 약관 내용도 알고 법에서 또 판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융합해가지고 쓰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그냥 개념만 딱 외워가지고 쓰실 수가 없어요. 그와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의 내용까지 알아야 되고 그 판례에 그다음에 그 약관 내용 별도가 아니라 걔를 또 잘 융합해가지고 나의 뭔가 그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약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는 그냥 개념만 크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책에 있는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제가 이제 산정 문제들의 그 어떻게 나온지를 다 모아봤더니 결국에는 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돈 얼마 주냐, 지급보험금이 얼마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약수령과 이제 계산형 문제를 주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산형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그 약술에 해당하는 내용, 이 개념들은 당연히 학습을 하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계산형 문제만 치중하시면 안 되고 아까 약술 비중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 내용 열심히 보시고 또 평소에 미리미리 이렇게 쓰는 습관 들이셔가지고 체계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커트라인. 올해가 제일 높았어요.
이게 사실 50점인데 50점 이거 뭐 별거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 손사 시험을 3번을 봤지만 이 커트라인이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자, 첫 회 때 지금 이제 5회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커트라인이 이렇게 점점 높아요. 올해가 제일 높았고요. 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1회 때 이렇게 최고 득점이 제일 높았고 점점 득점이 좀 내려가잖아요. 자, 이쪽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최고 득점과 최저점의 이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격차는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안에 엄청 많은 몇백 명이 다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문장 내가 이거 안 써가지고 뭐 1점 받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두 문장이라도 더 써가지고 내가 0.5점이라도 받고 1점이라도 받고 그게 모이면 몇 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격차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마 뭐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기본을 기초 개념을 제일 튼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7월 달에 그냥 모의고사를 실시를 해요. 진짜 시험처럼 이렇게 문제 푸는 반의 시험 그걸 하는데 그 모의고사 유형만 이렇게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셨던 것처럼 그 단순하게 그냥 유형만 외워가지고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아요. 아까처럼 기본 개념부터 다 해가지고 보험의 상품의 내용을 다 알고 그래서 최종 보험금 산정 툴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요행을 바라시는 이렇게는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좀 본인들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왔다 가시고 또 요즘에 정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실지를 좀 빨리 이제 1월 달도 금방 되고 해요. 시간 금방 가거든요. 7월 달까지. 그러니까 빨리 본인만의 이제 공부 스타일을 찾으셔야 되겠죠. 나는 회사 다니면 회사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최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짜고 짜면 3시간. 그럼 3시간 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지. 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9시부터 내가 몇 시까지 최소 뭐 그 안에서도 4과목을 한 번에 할 건지 아니면 1월 달, 2월 달에 한 과목씩 마스터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혼자 이제 그 정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뭐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같이 이제 뭐 선 경험자잖아요. 사실은 충분히 그런 뭐 계획 짜고 하는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또 학원에 이제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면 합격하시는 데는 뭐 지장이 없고 사실 또 책만 보면은 뭐 과락 걱정하시는데 다 책에서 어쨌든 나왔던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책 안 보시고 아까처럼 막 빨리 쉽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바라시니까 이제 꽈락 나오고 어렵다라고들 하시는데 그래서 기초 튼튼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과목은 체계를 빨리 정립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막 아까 법 따로 보험 약관 따로 그래서 왜 보험금을 산정하지? 이게 아니에요. 다 아까 순서가 있었잖아요. 내가 남 다치게 하면은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니까 내가 피해자한테 돈으로 물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2번째 청구해야 되죠. 그 순서대로의 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따라오셔야 고득점 가능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그게 되셨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간단하게라도 본인이 요점 정리하듯이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 내가 지식이 충만해요.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이 시험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식이 좀 떨어지고 해도 내가 글을 잘 쓰거나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글 좀 잘 쓰는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알고 있는 걸 답안지에다 표출을 하는 그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게 쓰지를 못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말을 시키면은 잘하세요. 다 내용을 아세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을 주어주고 쓰세요 하면은 머릿속이 하얘지고 긴장하시고 못 쓰시고 그것들은 평소에 트레이닝이 되셔야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5월 달에 모의고사를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의 말이 이게 저희가 아직 뭘 배우고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따라오신 분들은 7월 달에 굉장히 수월하게 다 따라오셨어요. 근데 7월 달에 이제 저랑 같이 공부 안 하시고 7월 달에 이제 오신 분들은 정말 답안지가 이게 극명하게 갈릴 정도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 막 실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문제들은요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 큰 거 이런 거 막 각주 막 이런 거 고민하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험인 되셨을 때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은 이제 분쟁 사항 없는 것들 있잖아요. 명쾌한 거 이런 것들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좀 크게 개념 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냥 도와드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랑 같이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선생님 한 명을 믿고 계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철새 되지 말자, 막 이 사오정 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좀 적어왔는데 결국엔 다 똑같아요. 그냥 본인의 스타일을 맞는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한 명이랑 꾸준히 가셔야지 괜히 여기 갔다 또 다음 달에 또 저기 갔다 이러면 또 가르치는 스타일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한 정보를 통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 지식 튼튼히 요거일 것 같아요. 네, 연간 강의 계획이에요. 자, 벌써 11월 달에 지금 강의를 했거든요. 1월 그 8주 동안 강의를 했고 지금 같은 과목이 이제 1월 달에 그 개강을 하고 있어요. 8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유예생분들, 그러니까 올해 2차 떨어지신 분들, 그분도 이제 취약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4주 동안 개강을 하게 되고요. 5, 6월, 7월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 강의는 정말 5, 6월 달에 빛을 제일 많이,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5, 6월 달은 3, 4월에 1차를 다 보고 오시니까 또 2차를 까먹어요. 책 내용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총정리를 하면서 사실 또 모의고사까지 해야 되고 또 모의고사 전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책 내용은 알 것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아까처럼 문제화 됐을 때 이게 유형화가 되고 이렇게 옮겨 적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책 내용은 또 그것만 보시면 이 사례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5, 6월 달에 다양한 이제 사례 문제 풀이를 하고 또 올해도 좀 반응이 좋았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첨삭해드리지 않는데 첨삭을 올해 해드렸어요. 정말 되게 힘들거든요. 수강생 많은데 하나하나 첨삭 다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부족한 내용들 그리고 잘 이해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 제가 다 짚어드릴 거라서 그런 것들 해드릴 거고 뭐 7월 달은 이제 실전 정말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그 6월 달부터 7월까지는 제가 직접 스터디를 또 구성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를 해드릴 거예요. 네, 첫 회는 딱 소수정예였는데 작년에 좀 많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제가 잘 통제도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할 예정이고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소수정예로 딱 해서 정말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딱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자, 올해 이제 1월 달 수업 계획 말씀드릴게요. 네. 그 11월 달에는 4시간씩 진행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그 한 과목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전 같으면은 4시간으로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정말 깊이 있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안 가르칠 수 없고 또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간단하게라도 산정하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야 이게 이해가 빠른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금 산정하는 것까지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4시간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1월 강의에는 30분을 더해서 4시간 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수업은 일단 책을 기본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PPT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PPT는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요약하는 거거든요. 혹시 본인이 요약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내용이 방대하면 거기에서 요약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공부를 잘하시거든요. 또 요약이 되면 그걸 풀어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우리 시험에 이제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책 내용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뭐 최신 판례 같은 거라든지 사례 같은 것들 접목해서 또 판서도 하면 시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겸사겸사 해서 PPT 같이 싸드릴 거여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습 자료를 드릴 거예요. 따로 제본을 해가지고 11월 달에는 사실은 정말 딱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괄호치기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수업 듣고 오시게 되면은 전주 거를 그 괄호치기로 같이 복습을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PPT 자료도 막 달라고 하시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책은 평소에 들고 다니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본 자료는 이렇게 얇으니까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언제든지 이거 보시라고 거의 책 내용 거의 딱 요약본으로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복습하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거 나눠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 목차는 그 학원 홈페이지에 그 강의 그 주차별로 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11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한 만큼 1월 달 강의는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좀 컴팩트하게 강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과목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라고 많이 들었고 계속 꽈락되신다고 벌써 3번째 꽈락되셨다라고 하는 분도 제가 뵀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배상책임보험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흥미 느끼실 수 있도록 초반에는 그렇게 해드릴게요. 사례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해서 좀 쉽게 접근하고 흥미 이제 느끼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강의부터는요. 응시생 발목 잡는 과목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효자 과목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아까 여기 오셨는데 이번에 그 근제가 사실은 자보랑 좀 어려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신 분들은 잘 받고요. 그다음에 못 받으신 분들은 막 까락대시고 이런 과목인데 점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 딱 얼굴 보자마자 선생님 저 근제 때문에 이번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69점, 70점 근제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평균이 50점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뭐 물론 그분의 다 노력이겠지만 제 노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아까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저도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믿고 가실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년 되시면 1월 달에 오시면 더 재밌게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저희 그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합격자분 와서 공부 방법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혹시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